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가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한다. 그래서, 야, 이 문재인이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4대강 대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이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보호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폐기를 하고 사실상 실패로 이미 판명이 난 문재인 정권 때의 그 4대강포 해체, 개방 그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이런 곳을 해체를 하고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천보 이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 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다시 깨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비상식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를 했었습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그 상시 개방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때 이걸 불리하게 했던 이 실측치 대신에 보건설 전 수질 이것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습니다. 자기 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했던 것입니다. 오 주변의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고갈됩니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세종, 공주, 아주 이런 곳의 시의회도 반대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숨은 개방을 강행을 한 바 있습니다. 뱀사원은 2023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 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 강보는 2년 만에 겨우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세금 3,500억 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오고 또 가뭄도 아주 잦게 일어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반면에 가뭄 피해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댐, 제방, 보 이걸 건설해야 되고 강을 준설해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업용, 생활용 물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서는 큰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키운 4대강포 해체, 수문 전면 개방 이것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혈진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걸 재고하거나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 공약을 보면은 4대강 보 이것을 다시 해체하겠다는 것 말고도 기재부를 분리하겠답니다. 기재부에서 그 예산 편성 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 그리고 기재부는 경제정책만 다루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증원하겠답니다. 대법관 증원, 뭐 비법조인 대법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자 그걸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을 보니까 대법관 증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명으로 한다, 뭐 100명까지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간쯤이면 65명이거든요.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수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를 하겠다. 기후에너지부를 독립부처로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힘을 빼고 입법부의 힘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 파면제를 담았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 방향으로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뭐 수사청, 기소청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검사 파면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검찰까지도 완전히 손에 틀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소가 있거나 그럴 낌새가 보이거나 또는 수사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파면하는 탄핵 정도가 아니라 파면을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지금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국은 뭐 승자 구도가 굳어져서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스타트를 했는데요. 아, 승자 구도 결국은 어, 이제 단일화는 완전 무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본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한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나라는 투표자의 절반쯤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48% 정도가 투표자의
유권자의 48%가 아니고요. 투표, 그러니까 나중에 본투표까지 다 합했을 때 투표장의 모습을 보인 분들의 48% 절반쯤이 사전투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갤럽이 함께한 여론조사 26일에서 27일 이것만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인데요. 5월 28일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조사한 한국갤럽 이재명 46, 김문수 37, 이준석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 저희가 한 10개쯤 쭉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비슷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저희 동료가 만든 거여서 제가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로 이걸 바꾸면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리얼미터, 여론조사 공정,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메타보이스, ARS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좁혀진 걸 보면은 에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그래서 26일, 27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43.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43.6, 김문수 42.7. 두 사람 격차는 0.9. 네, 0.9%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네, 0.9%포인트. 이건 사실 그냥 차이가 없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다. 라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또 가장 근접한 거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를 받아서 27일 하루 전화 ARS로 조사를 한 건데 이재명 45.8, 김문수 40.7.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1%포인트 차이였고 이 부분은 네, 0.9%포인트 차이였다. 나머지는 차이가 10% 안팎으로 벌어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네. 이재명은 40%대, 김문수는 30%대, 그리고 2주 가까이 큰 변동이 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이 선두, 60대, 70대는 김문수가 선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에서는 부울경에서는 이재명 44, 김문수 44 빙이고요. 서울은 이재명이 약간 우세인데 김문수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쯤에는 어쩌면 서울에서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설 수도 있다.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국민일보가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잠깐 보실까요? 원고이 뭉친 진보, 결집을 못하는 보수. 진보층의 83%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보수 성향은 66%만 김문수를 선택. 계엄 탄핵을 두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려 있다. 이건데 이 수치는 바꿔서 말을 하면 만약 보수가 결집을 하면은 보수가 막판 결집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수도 90% 가까이 결집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3차 TV 토론 때 그 뭐 여성의 그 특정 부위에 젓가락을 꽂았다, 꽂고 싶다라고 말을 한 그렇게 알려진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 혐오를 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측을 이제 빗대서 지금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위선적인 측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벌어진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날카롭게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적을 할 때 말이 좀 너무 생경하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지금 여기저기서 고발을 당하고 있고 윤석 후보는 그거를 뭐 부분적으로 또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윤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불편한 국민이 계실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어, 그러나 어떻게 순화를 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윤석 후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막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까 좀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그 이 발언의 파문이 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재명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젓가락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 본인도 형수에 대한 욕설로 그렇게 오랫동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쪽은 뭐 집안이 왜 그래? 부전자전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 어떤 본인이 원치 않았던 반사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막판 결집 이게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가 지금 83% 결집을 하고 있는데 보수는 66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도 20%포인트 이상 결집을 하게 되면 막판 뒤집기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